자, 3단원 1차 부등식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등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왔어요. 등식은 등호라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전부 등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부등식이라는 건 한자로 등식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등호가 아닌 부등호, 크다, 뭐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기호들 이거를 수학에서는 부등호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부등식에서의 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등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리고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과 개수가 소수나 분수일 때는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1차 부등식의 활용이죠. 1학년 때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학에서 활용이라는 거는 식도 너네가 직접 세우고 계산까지 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부등식 활용에 가서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거속시 문제라든지 뭐 농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장을 보고 그거를 식으로 바꿔나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산을 완료하는 것까지 학습을 하면 이 단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준비학습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29 이상이라는 거는 29를 포함하면서 큰 거를 말하고요. 33 미만인 거는 33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작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29에는 색칠을 하셔야 되고 33에는 색칠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수직선을 나타내는 걸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10초가 15 이하라는 건 10은 10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소직선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부등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왔어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x는 이게 주어야, 은는 이가까지가 주어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y가 주어야, y는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B는 6 초과이다, C는 7보다 크지 않다. 수학에서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크지 않다는 걸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소비교는 항상 세 가지예요.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라는 건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에 부등식을 풀이하는 거의 기초는 방정식 풀이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정식 푸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3은 4x 플러스 5x다. 그러니까 3은 9x다. 따라서 9x 말고 내가 x가 궁금하다면 양변을 9로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 답은 3분의 1이다. 이 형식을 꼭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 x 넘어오면 마이너스 3x가 있었던 곳에 플러스 x가 되고 8만 있었던 곳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x는 6이다. 따라서 x는 양변을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약분을 해보면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 사이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을 모두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숫자만 있어도 부등식이고요. 문자와 숫자 사이의 크기 관계를 나타낸 것도 전부 다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부등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부등식의 표현에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표현을 해볼게. A는 B보다 작다. 작다라는 걸 다른 말로 미만이다. 자, A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크다, 초과이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A를 기준으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하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크다, 같다, 작다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다르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크지 않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크지 않다라는 건 작다가 아니라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보고 크지 않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A 기준으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두 글자로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크거나 같다라는 건 작다, 같다, 크다 중에 크거나 같다잖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작지 않다라는 거야. 작다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부등식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 부등식에서의 해라는 건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부등식을 풀어라라는 건 그 부등식을 만족시킨 해를 모두 구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해가 방정식처럼 나올 수도 있고요. 부등식스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개념 확인해서 일단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고 출발해 볼게요. 부등식은 일단 간단하게 부등호가 들어있으면 모두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에 얘는 등호가 들어있는 등식인 거고, 디귿은 그냥 식일 뿐이야. 리을은 부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부등식이 맞겠지. 자, 필수 문제 1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는, 이, 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까지가 주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x의 2배에 5를 더하면 까지가 주어에서 끊기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식으로 표현해 볼게. x의 2배, 2x에 5를 더하면 까지가 좌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우변에 표현해 주시면 돼요. 20보다 크지 않대요. 20이라는 숫자보다 크지 않다. 한마디로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이렇게 될 거고요. 2번에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까지가 좌변입니다. 그러면 x인 정삼각형의 둘레하면 3x가 될 거고요. 24보다 길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길거나 같다. 3x가 24보다 길거나 같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거겠죠. 자, 3번에 가볼게요. 800원짜리 초콜릿 X개와 500원짜리 젤리 2개의 값은 까지가 주어예요. 800원짜리 X개라고 하면 800X가 될 거고 500원짜리 2개는 더해서 1000원이잖아. 이게 4000원 초과이다 라는 거야. 4000원 초과이다. 4000원보다 크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 문장을 수식어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잘 익혀서 어디서 끊고 어디까지가 좌변에 들어가고 어디부터 우변에 써야 되는 건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필수 문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X의 후보군이 이렇게 5개가 있대요. 이 5개의 후보들 중에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건 이 부등호 방향을 만족시키는 걸 구해달라라는 건데, 현재는 우리가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일이 넣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넣어볼게요. 좌변은 4고 우변에 5에다가 마이너스 3 이거 곱해 보셔야겠죠? 마이너스 15 플러스 9가 되는데 얘를 계산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9는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이 4보다 크다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부등식의 해가 아니었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면 어땠을까? 4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9보다 작다. 말 안 되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4는 마이너스 5 플러스 9보다 작다인데 얘들아 이게 이미 4야. 근데 4는 4보다 작다? 말 안 되지. 자, 0을 넣어보면 4는 0 넣으면 9지. 그러니까 4는 9보다 작다? 이거 맞는 말이야. 자, 1 넣어볼게. 4는 14보다 작다?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에서 만족되는 거는 20과 20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뭘 넣었을 때 만족을 했지? 아, 그러면은 이 부등식의 해는 x는 0과 1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5개를 일일이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 이 부등호의 방향을 만족시키게 하는 숫자를 찾아서 아, 이것이 부등식의 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이 페이지도 사실은 등식의 성질에서 어느 정도 배웠었어.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서 참고로 잠시 등식의 성질을 복습해보면 등식의 성질은 뭐였냐면 등호라는 기호를 기준으로 등호의 양변, 그러니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라는 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식의 성질을 기반으로 이때까지 등식을 풀어왔던 거잖아. 뭐 이항을 한다든지 양변을 뭘로 나눈다든지 이런 게 다 등식의 성질의 기반이 됐던 거거든. 자, 그럼 부등식의 성질에서 공통점은 뭐냐? 일단은 부등식도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등식의 성질과 차이점은 바로 3번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진짜 별표 진짜 한 10개 치셔야 돼요. 얘가 뭐냐면 곱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그런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게 부등식 성질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모든 문제가 나오면서 애들이 많이 실수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번 부분 때문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굉장히 쉬운 식으로 한번 맞는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2는 4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 볼게요. 선생님 만약에 5를 더한다라고 쳐. 그러면은 좌변은 7이 되고 우변은 9가 돼. 얘들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 절대 안 바뀌어. 내가 만약에 5를 뺀다라고 하면 2랑 4라고 있었던 것에 똑같이 양변에 5를 뺐다라고 쳐봐. 그럼 2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4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보다는 마이너스 1이 더 큰 거잖아. 우리가 음수의 세계에서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더 큰 수라고 취급하잖아. 그치? 수직선에서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또는 같은 수를 뺀다고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등식 풀 때 틀릴 때 보면 숫자를 틀리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1차 방정식을 하도 오래 풀어왔기 때문에 부등식을 잘 안 틀려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면 답이 틀려요. 그래서 방향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하이라이트인 곱하거나 나눌 때로 가볼게요. 똑같이 이걸로 출발할 건데 선생님이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했다라고 쳐. 그래도 부동 방향이 바뀔 거냐 이거야. 사실 곱하거나 나눌 거의 포인트는요. 이 뒤에 있는 숫자가요. 분수 소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건데 2 곱하기 5는 10이고 4 곱하기 5는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히려 큰 수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부동 방향이 안 바뀐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에 나눗셈을 한다라고 쳐도 2랑 1을 5로 나누든 4를 5로 나누든 5분의 2보다는 5분의 4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역시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바로 음수로 나눌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선생님이 만약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했다라고 쳐. 그럼 이게 마이너스 10이고 얘가 마이너스 20이 돼. 음수의 세계에서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수가 되잖아. 그래서 최초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5분의 2와 마이너스 5분의 4는 당연히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거니까 이쪽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 순간이 언제였죠? 바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성질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필수 문제 3번 봐봐. 처음에 B를 향해 가고는 부등호로 시작합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양변에 4를 더했어요. 더하기는 부등호 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우고 판단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B 쪽으로 부등호 방향을 해야겠지. 자, 더하기 3 아무 의미 주지 않는다니까. 나누기 8 의미를 주지 않을 거예요. 방향에. 왜? 양수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바뀔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으니까 3번도 방향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2번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뺄셈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더하기 빼기는 음수를 더하든지 음수를 빼든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그대로고요. 4번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뺀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더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중요하냐? 바로 개수의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게 포인트죠. 원래 A랑 B 사이에서는 B가 더 컸는데 지금 개수가 마이너스 7로 바뀌었다라는 건 원래 1이었던 개수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7을 곱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겠지. 이 개수의 부호가 처음 시작할 때랑 부호가 달라진다면 바뀌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3-2번 풀어볼게요. 더하기 2 더하기 2 아무 영향 주지 않습니다. 지금 개수가 양수 개수였을 때 오른쪽을 향해 있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럼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눠서 A와 B 사이였을 때도 오른쪽을 향해 있겠죠. 자, 근데 얘는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태초에 개수의 부호가 양수 부호였을 때는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개수의 부호가 음수가 됐다라는 건 언젠가는 무조건 음수를 양변에 곱했다라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3번에요. 이 1은 의미가 없어요.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수의 부호가 음수가 됐다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처음에 태초에 양수부호였을 때 오른쪽을 향해 가고 있었으니 음수부호라는 거 양변에 마이너스 15분의 1, 마이너스 15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모습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써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필수 문제 4번을 한번 가볼게요. x가 3보다 클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문제 모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해서 풀겠습니다. x가 3보다 크다라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x의 범위가 궁금한 게 아니라 x 플러스 5의 범위가 궁금하거든. 좌변 기준으로 5를 더했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5를 더하겠지. 근데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일은 없어. 최종적으로 x 플러스 5는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3보다 클 때 x 플러스 5라는 식은 8보다 커질 것이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x가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좌변에도 7을 뺄 거고 우변에도 7을 뺄 겁니다. 빼기를 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럼 x-7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겠죠. 3번에 x는 3보다 크다 해서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개수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변에 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를 곱함과 동시에 우변에도 똑같이 곱해주시고요. 이때 포인트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x는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그래서 3번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4번에 x는 3보다 크다 해서 출발할 겁니다. 일단 10x를 갈게요. 양변에 10을 곱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수의 부호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3을 뺄 거예요.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보다 크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쏙쏙 개념 익히기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1번, 2번만 한번 풀어볼게요. x랑 y 사이 관계에서 개수가 음수개수였었을 때는 y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있어. 그치? 그러면 원래 있는 플러스 1x 플러스 1y는 부등호 방향이 또 반대로 바뀌었어야지. 왜냐면 개수의 경향성이 아예 달라졌죠. 음수개수에서 지금 양수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더 깊게 설명해 보자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양변에 곱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등식의 양변이 똑같은 수. 그런데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등호가 원래 붙어 있었으면 등호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3번 갈게요. 이 더하기 빼기는 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앞에 개수를 보셔야 돼요. 개수가 현재 음수 개수인 거야. 근데 얘는 양수 개수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문제의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것일 때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나오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 일단은 x가 마이너스 4x가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세 변에 모두 곱하고 싶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2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돼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서 부등호 방향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 더하기 7이라네요. 그래서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부동호 방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은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왼쪽으로 부등식을 벌어지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거울 모드로 바꿀게. 얘가 마이너스 13이잖아. 마이너스 13이고 얘를 여기다 쓸 거라서 얘가 크거나 같다. 요렇게 와서 19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쓸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할 때 x 쓰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마이너스 20이라고 여기다 갖다 쓰고 마이너스 4를 곱해서 12라고 쓰는 거지. 그 다음에 7을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4x죠. 그럼 7을 더할 거니까 7 더해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x 더하기 7 19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3이고요. B는 19가 되겠죠.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이다 라고 답을 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문제를 모두 풀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